누구나 열심히 땀 흘리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 국민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해 이명박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밥 처먹었으니까 경제는 꼭 살려라잉. 알겠냐?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기호 2번 이명박이 해내겠습니다. (1941년) 일본 오사카. 훗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누구보다 가난했기에 고등학교 땐 뻥튀기 장사를, 대학교 땐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국민들도 각자 각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아끼고 생활 속에서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벗고 안에는 내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학생운동과 복역생활. 하지만 셀러리맨이 된 그는 말 그대로 신화를 썼습니다. 현대건설에 입사해 5년 만에 임원을 달고 무려 35 나이로 사장에 오릅니다. 현장 근무 시절 폭도들의 습격을 받고도 금고를 품에서 놓지 않은 일화는 전설처럼 회자되죠. 제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저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신화를 등에 업은 MB. 1992년 화려한 정계 입문의 성공. 그 후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서울시장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정점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죠. 당내 경선에서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 박근혜 후보와의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했습니다. 도곡당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BBK와 도곡동 땅 논란도 파죽지세인 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0만이 넘는 압도적 표차로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 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자방과 고소영, 강부자가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표적수사 논란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퇴임 후엔 해외 순방과 재단 활동, 그리고 테니스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 같은 아킬레스건인 BBK와 다스가 끝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수수 의혹도 더해졌습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최측근 집사마저 등을 돌린 지금 남은 건 20여 개의 혐의와 검찰 조사뿐입니다. 한때는 신화의 주인공이었지만 지금 그의 신분은 피의자입니다. 세간에선 나를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한다. 그러나 밖에서만 신화일 뿐 안에선 겹겹이 위기와 도전으로 둘러싸인 냉혹한 현실이다. 나는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사람들은 그걸 신화라 불렀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져서 신화는 없다의 한 구절입니다. 자신의 성공은 신화가 아닌 악착 같은 노력의 결과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또 다른 의미에서 신화는 사라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선 5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과거 2차례 사법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고려대 재학 시절 박정희 정부의 한일회담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고 소요죄 혐의로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1996년 15대 총선 때는 당시 노무현 후보를 물리치고 종로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측근의 배신이 발목을 잡습니다. 캠프 비서관 김모 씨가 법정 선거 비용 한도를 초과했다고 폭로했고 결국 선거법 위반이 확정돼
미국으로 쫓기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돌아선 측근들의 증언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희준 전 부속실장이 돌아선 건 정말 뼈아픈 대목이었죠. 가신과 집사로서 누구보다 치부를 잘 아는 이들이 검찰에 협조하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저희 대통령실 살림살이는 그야말로 마른 수건을 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어떻게 주모 있게 사는가 해서 제 별명이 왕소금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전 재산을 헌납하고 집 한 채만으로 살겠다라고 했었고, 지금도 측근들은 무일푼이라 변호사 선임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BBK에서 자기 돈은 다 찾아갔고 소송 비용마저 대납시켰다. 다스를 비롯해 전국의 차명 부동산이 무더기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곡동 땅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 어찌됐든 검찰 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이 한 명 더 늘었다는 건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한때 MB의 측근에서 이제는 저격수로 돌아선 정두원 전 의원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정쳤다고 봐요.